되고 그런 자리들이 그럼요. 네, 점점 이게 악순환이 되는데 이게 너무 오랫동안 언제부터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제가 기억에는 네, 이게 좀 심한 게 네, 딱 29살이었어요. 29살부터 네,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에서 네, 이제 좀 많은 사람들하고 한 열 몇 명 이렇게 음, 얘기를 하는데 네. 갑자기 코가 여기 막 떨리더라고요. 그때 오, 그래? 코가 얼굴에 경련이 좀 생기니까 어, 갑자기 막 그 전까지는 잘했거든요 얘기를. 네, 근데 갑자기 그때부터 긴장이 막 사람들 앞에만 서면 긴장이 엄청 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생각이 계속 나니까. 그때부터. 네, 그리고 실제로 코가 여기 떨려요. 코가 떨려. 네, 코가 떨리는 사람 처음 보네. 코 여기 옆에가 이렇게 어, 떨리더라고요. 이렇게, 어, 이렇게 흔들리니까 네, 계속 긴장이 되는데 나름 막 유튜브도 많이 보고 책도 많이 읽고 이렇게 나름 해서 좀 좋아지긴 했어요. 또 세월이 네, 많이 흘러다 보니까 음, 나름의 노력의 효과가 있어서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있긴 있어서 음, 당황하면 막 심하게 흔들리고 음, 여전히 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런 자리 피하게 되고 음, 말도 좀 길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도 있으니까 짧게 하고 끝내고 네. 그렇게 돼요. 음. 뭐 전형적인 발표 불안증입니다. 제가 그렇죠. 네. 전형적인 근데 이게 유튜브 봐서 저 혼자 해서는 이게 안 되더라고요. 더 이상은. 혼자 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네. 그건 어쩔 수 없이 선생님이 돈도 투자를 해야 되고 시간도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시간은 얼마나 투자를 해야 될까요? 여기는 이제 10회 개인 치료 상담 코칭 플러스 이제 나머지는 이제 스피치 집단 훈련인데 그 10번 안에 다 끝나죠. 10번? 10번이라면 한 주에 한 번 정도 하나요? 뭐 한 주에 한 번 해도 되고 두 번 해도 되고 그건 이제 사람마다 차이가 나는데 네. 뭐 한 주에 한 번을 많이 하죠. 그럼 10주 정도면은 어느 정도? 뭐 10주 되기 이전에 사실은 다 뭐 그 정도? 다 치유가 되죠. 그 정도면 정말 굉장히 오랜 세월을 이것 때문에 고민했는데 고생을 했는데 발표 불안증은 좀 간단한 거거든요. 오히려 이제 말더듬이나 말 막힘이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죠. 근데 최근에 충남 서산에서 말 막힘, 말더듬 때문에 오신 분이 계세요. 그분도 10회가 되기 전에 모든 게 다 해결됐어요. 진짜요? 말 더듬는 것도 10회 전에 해결 예, 예. 엄청난 건데요 그거는? 이번에 인생이 바뀌는데 완전히 해결돼서 내려갔죠. 그래서 네. 발표 공포나 발표 불안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 거는 뭐 10회 이전에는 그냥 무조건 다 되지. 이것만 해결돼도 다들 선생님과 비슷한 생각을 갖고 오세요. 정말 이것만 해결되면은 내 인생에 네. 문제가 없겠는데 뭐 이런 생각합니다. 많은 인생이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이것만 해결돼도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이제 걸림돌이라고 봐야 되겠죠. 모든 사람이 이제 자기만의 걸림돌이 있는데 네. 특히 이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 발표 공포증이나 대인 공포증이나 이 사회 공포증에 해당되는 것들은 큰 걸림돌이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피해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피해요 이거 엄청 나이가 굉장히 젊어 보이는데 몇 살쯤 됐어요? 제 올해 43이고요 이제 44세 돼갑니다. 와, 43, 안 그래 안 보이는데 한 30대 중반 정도 보이는데 43살. 장가를 못 가서 그런가 봐요. 장가를 네. 안 간 거예요, 못 간 거예요? 못 간 거예요. 아니 얼굴이 이렇게 미남인데. 장가를 못 가서 뭐 이런 어떤 종류 일을 하고 계세요? 컴퓨터 프로그래머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그러니까 이제 말할 기회가 별로 없겠네요. 그렇죠. 이제 뭐 혼자서 컴퓨터 두들기는 게 많고 그렇죠. 말할 기회가 특히 사람들 많은 곳에서 말할 기회가 거의 없죠. 그러니까 한두 명 와가지고 전문학기는 말할 기회가 많은데 네, 그렇구나. 오케이 이제 그하고 이제 좀 선생님 살아온 과정을 좀 이야기를 들어보면 좀 더 심도 깊게 제가 상담을 해드릴 수가 있거든요. 물론 교회 다닐 때 그게 첫 원인이라는 느낌도 드는데 또 이전에 약간 뭐 작은 것들이 반복이 되다가 29살 때 갑자기 그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장 과정을 조금 제가 이야기 들으면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그 부모님이 어떤 분이 좀 설명해 주실까요? 부모님이 뭐 아버지가 좀 엄하셨다든지 이런 게 있는지. 아니, 전혀 엄하신 건 전혀 없고 오히려 방치죠. 어, 거의 방치인데 되게 이제 자상하신 분이에요. 저랑 성격이 비슷하셔갖고 아, 어머니 아버지 둘 다 자상하시고 어머니도. 네. 그리고 뭐 교육 같은 대신에 뭐 교육 같은 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밖에 안 하시고 전혀. 네. 네, 그냥 그랬어요. 그냥 뭐 부모님들은 뭐 최고였는데. 최고의 부모님이네요. 네. 그리고 뭐 혼내거나 욕도 못 하시고 오. 흥분도 못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모님의 선한 성격을 닮아가지고 너무
순하다 보니까 쉽게 마음 상처를 받지 않았나 이런 예, 맞아요. 좀 순하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순한 성격. 순한데 네, 스트레스 누가 막 상처를 주면 네, 그걸 어떻게 표출을 못하고 그냥 그 자리 피하는 게 다예요. 그냥 저도 막 욕하거나 싸우거나 이런 거 못하고 그냥 피해요 그냥. 그렇게 삭히고. 아 삭히는 성격이네. 아이고, 삭히는 성격이라는 것은 이제 그 부정적인 덩어리를 안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표출을 해야 되는데 표출하지 못하면 엉덩이에 물이 고여서 썩어버리는 것처럼 이 마음도 썩어버린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표출을 해야 돼. 표출. 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치료도 받아야 되지만 제가 볼 때는 이제 호흡법이나 발성법이나 발성법. 호흡 발성법을 통해서 이제 막 그 발산하고 목소리를 키우고 이런 좀 당당한 목소리를 만들어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나가면 앞에 네. 나가면 네. 침이 고여요. 이상하게 침이 꼭꼭 생기게 돼요. 희한하게 그런 것도 있네요. 그렇죠. 지금 교감신경계 긴장 모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건- 이제 자율신경계가 있는 건 아시죠? 네. 자율신경계, 교감신경계, 부교감신경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긴장이나 떨림이나 불안감을 느끼면 교감신경계 모드로 가는 거예요. 교감신경계 모드에 들어가면 호흡이 짧아지고 일단은 가슴이 심장이 뛰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목에 뭐 어떤 침이 삼켜지거나 목에 뭐 걸린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머리가 멍해질 수도 있고 그런 게 이제 교감신경계 과민 반응이죠. 근데 이제 부교감신경계로 돌아가면 그런 것들이 또 없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 우리는 이제 누구나 교감신경계, 부교감신경계를 갖고 있는데 이 온오프 스위치 장치처럼 우리 보일러의 장치 있죠, 보일러. 보일러 예를 들어서 28도를 맞춰 놓으면 28도 아래로 내려가면 불이 켜지고 28도 위로 올라가면 불이 이제 꺼지고 이렇게 이제 자동차 스위치 장치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자율신경계도 그렇단 말이에요. 편안한 상황에서도 그냥 편안하게 호흡도 깊어지고 편안하게 호흡하면서 이렇게 에너지를 이제 재충전하는 단계가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사람들 앞에 발표한다든지 좀 뭐 직장에서 상사를 만난다든지 뭐 어쨌든 좀 부담스러운 장소에 가면 갑자기 이제 교감신경계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호흡이 짧아지면서 침이 삼켜지고 목에 뭐 걸린 것 같고 가슴이 뛰고 뭐 다리가 후들거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말초신경이 긴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선생님은 특별히 이제 과민 반응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교감신경 과민 반응. 일반적인 사람들은 편안한 상태가 되는데 선생님은 이제 그 상태에서 편안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침이 삼켜지는 거죠. 이런 것도 다 고쳐지네요. 다 고쳐지죠 당연히. 진짜 와 엄청난데. 왜 고쳐지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29살이나 요걸 문제를 해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잖아요.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이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 선생님이 긴장 모드로 가는 이유는 갑자기 그런 게 아니라 내 잠재의식 속에 그런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는 거지. 뭐 컴퓨터에 프로그램이 깔려 있는 것처럼 선생님은 그런 프로그램이 깔려 있는 거예요. 이제 긴장 불안의 프로그램이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슷한 상황이나 비슷한 대상이나 어쨌든 비슷한 뭐 그런 경험이 이제 되면 나도 모르게 그 과거에 긴장 모드로 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의식과 관계없지 그냥 자동화된 어떤 그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제 그 29살 때 그 순간에 몸 상태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제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이제 체면이나 NLP를 활용하는 건데 트랜스 상태에서 그 이제 프로그램을 우리가 이제 NLP를 보자면 컴퓨터 본다면 백신 알약을 가지고 바이러스를 지우는 것처럼 선생님 그 프로그램을 지워야지. 어떻게 하나요? 최면이 뭐 체면을 해도 되고 뭐 체면 안 그리고 NLP로 해도 되고 그건 상관이 없어요. NLP라는 게 어떤 방법인가요? NLP는 체면을 걸지 않고 그냥 치료를 하는 게 NLP고 체면을 걸지 않지만 체면에 들어가는 효과를 만들어내면서 치료를 하는 게 NLP예요. 체면은 이제 체면을 걸어서 치료를 하는 건데 지금 29살 때 기억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죠, 선생님. 기억은 하고 있죠. 네. 뭐 29살 때 그 일을 떠올리면 그때의 어떤 이미지나 그때의 어떤 소리 느낌 이런 게 연상이 되죠. 뭐 처음 이제 이게 발동한 그 시간대요. 네. 그렇죠. 그러면 굳이 체면을 안 걸고 이제 NLP 치료를 해도 되죠. NLP는 이제 기억에 남아 있는 것, 지금 바로 머리에 떠올릴 수 있는 이런 기억들은 바로 NLP 치료를 하면은 치료가 가능하죠. 그 자체가 체면이거든요. 선생님 29살 때 그 교회에 이야기를 못했던 그 체면에 걸려 있는 거예요, 선생님. 예. 무슨 말이냐면은
그 사건에 몰입 집중이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체면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고도로 집중 몰입이 된 상태를 체면이라고 그래. 네. 체면이 의식이 없는 게 아니고 누구나 이제 고도로 집중 몰입이 될 수 있는데 네. 어떤 발표 불안이나 공포증 이런 것도 하나의 체면이거든요. 네. 다른 거는 집중이 아니고 그게 그때는 집중이 잘 되잖아. 근데 안 좋은 것에 집중이 된 게 문제가 되는 거죠. 뭐 좋은 것도 집중이 되면 체면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행복한 경험이나 자신감의 경험이나 또 미래에 내가 발표를 잘하는 그 미래 상황이나 이런 것에 집중이 잘 되면 그것 자체도 체면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도로 집중 몰입을 하는 게 체면인데 지금 내 무의식이 어디에 집중 몰입이 되어 있느냐 이걸 봐야죠. 그랬을 때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금 29살 때 그 문제는 뭐 굳이 체면을 걸지 않더라도 NLP 기법만 쓰더라도 치료하는 것은 전혀 어렵지가 않죠. 잘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되게 희망적인데요. 아니 아니 저는 사실을 이야기 네. 팩트를 이야기해 팩트. 네.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거지. 이거 뭐 좋아질 것이다가 아니라 좋아진다라는 거지. 네, 이게 고쳐지기만 한다면 야 이거 진짜 아니 그거는 근데 예를 들어 여기 오는 분들은 비슷한 생각 갖고 오세요. 이게 과연 고쳐질까? 나 지금까지 한 번도 이게 잘 된 적이 없었는데 근데 저를 만나면 다 돼요. 아 정말요. 와. 저를 만나면 발표 불안증, 잘하네요. 발표 공포증은 치료가 안 된 경우가 없어. 아, 그거는 진짜 잘하네요. 지금 22년 동안 제가 뭐 엄청난 사람을 치료했죠. 뭐 딴 데서 다 안 됐던 사람, 뭐 신경정신과 스피치 학원, 뭐 상담센터 다 안 된 사람이 여기 오잖아요. 마지막에 다 치료가 돼서 가죠. 그러니까 저도 병원을 가야 되나 좀 고민하다 여기 먼저 온 거거든요. 여기는 어떻게 알게 됐어요, 근데? 그냥 인터넷 찾아보다가 블로그 보셨구나. 맞습니다. 블로그. 최면이라는 게 써져 있어갖고 뭐라고? 아 체면? 최면이라는 아, 게 써져 있어서 그랬구나. 왜냐면 다른 스피치 학원도 사실 회사 근처에도 많고 많은데 예. 이상 여기가 좀 최면이라고 하니까 저는 이게 살 떨리는 것도 있고요. 병원 가야 되나 그런 생각도 있는데 간혹 내 사람들 앞에서 얘기할 때 제가 당황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쩔 때. 네. 그때는 또 잘 얘기를 하거든요. 음. 그러다가 또 당황되면 또 막 힘들고 막 어렵고 막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스피치 그냥 일반적인 스피치를 가서 효과 거기서 어쩔 도움 얻을 것 같진 않고 좀 다른 방법, 다른 이유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하다가 무의식의 프로그래밍이죠. 병원을 갈까 하다가 최면 씨 해서 온 거예요. 또 보니까 제가 신림동사이거든요. 네. 신림역. 근데 신림역에서도 뭔가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몇 년 전에 했지. 이제 거기 자리 없나요? 지금 안 하지. 그렇군요. 그래서 신림역에 그게 무슨 뭐 사우나인가 그게 큰 네, 건물. 산모가 있어요. 네, 산모 네. 거기서 옛날에 많이 했지 제가. 아, 그 몇 년 동안 했어요. 네. 코로나 되면서 이제 지금은 그런 것들이 다 없어졌죠. 코로나 때. 코로나 시절에 난 스피치를 거의 안 했잖아요. 뭐. 좀 이렇게 진작에 좀 그거 들었어요. 한번 지금이 뭐 어쩌면 가장 적절한 시기일 수도 있죠. 그러게. 때가 되어서 온 거죠. 그러니까 내가 욕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욕구.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거 고쳐야 되겠구나, 내가 치료를 해야 되겠구나, 내 마음에 욕구가 생겼을 때 효과를 보는 거예요. 근데 욕구가 없을 때는 욕구 없는 만큼 효과도 또 미비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네. 어쨌든 이제 선생님이 마음을 묻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마음을 내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구나, 이걸 고쳐야 되겠네, 치료를 해야 되겠네. 그런 마음가짐이 참 중요하거든요. 아무래도 나이에 드니까 직장 생활 할 때도 그렇고 사람들 앞에 서서 뭔가 설명해주고 얘기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많아요.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 할 때도 그렇고 네. 그런 상황들이 몇 번 생기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막 찾았죠. 근데 혹시 뭐 지금 이제 인생 이야기 듣다가 이제 잠깐 이야기 흘렀는데 부모님이 이렇게 참 훌륭한 분이고 학교 다닐 때는 혹시 뭐 발표하거나 또 음악 시간에 노래를 부르거나 이런 작은 실패 경험이 없었나 한번 찾아보세요. 뭐 제 발표를 잘하는 건 아니었어요. 뭐 이렇게 간혹 이제 대학생 때나 고등학교 때 나서 발표할 때 네. 잘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게 두렵지는 않았거든요. 네. 뭐 목소리가 떨리더라도 크게 뭐 그냥 떨리는구나 하고 넘어갔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네. 근데 다른 게 아니고 노래 부르는 건 좀 틀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음치였거든요. 네. 음치였어갖고 노래 부를 때는 굉장히 도망가고 싶고 뭐 빼고 실제로 막 도망 많이 다녔어요. 그래요? 그래서 음치는 그 28살 때쯤에 보컬 학원을 다녔어요. 그래요? 2번이나 갔어요. 그래가지고 야. 지금은 이제 뭐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10년 넘게 혼자서 연습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으니까 이제 좀 많이 좋아져서 그냥 친구들 앞에서 노래 불러도 큰 거리낌은 없거든요. 아하. 네. 그 노래는 극복이 됐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 발표만 이것만 어떻게 좀 극복이 되면 음. 제가 100% 극복시켜주면 저한테 뭐 해주시겠습니까? 밥 사주실래요? 아 밥이면 돼. 아니 다들 다 꽂히고 나서는 또 이제 입싹 다 닦던데 뭐 뭐든 다 해줄 것 같은 이야기를 다 하시고는. 아 이거 진짜 정말 이거만 해결 되면 진짜 인생이 뭐 그거는 일단은 제가 책임지고 뭐. 정말 그리고 여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평생회원 시스템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10번 안에 무조건 물론 되지만 혹시 안 되는 경우는 해소 관계없이 책임을 집니다. 아 진짜요? 그리고 만약에 재발이 되었다 다시 책임지고 다시 A에서 치료 다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스피치 훈련 코스가 있어요.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그거는 기존에 이제 우리 선생님처럼 발표 불안증을 갖고 오는 분들도 있고 또 제가 대학 교수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대학원에서 석사 박사 공부를 하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이 이제 스피치 교육을 집단으로 하거든요. 요즘은 인원이 그렇게 이제 많지는 않은데 소규모인데 그런 스피치 교육은 평생 회원으로서 기간 관계없이 뭐 언제든지 참가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이제 보이스 트레이닝, 뭐 복식 호흡법이라든지, 그다음에 배에서 힘을 줘 소리 내는 법, 공명음 이게 소리 내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자기 목소리 톤으로 소리를 내야 되는데 자기 목소리 톤이 아닌 남의 목소리로 소리를 내기 때문에 긴장되고 떨리는 것도 있어요. 목소리가 안정이 돼야 되거든. 그래서 안정된 목소리를 어떻게 연출할 것인가 그런 이제 보이스 트레이닝이 이제 매주 훈련이 되고요. 매주 있어요? 매주 일요일 날 매주 훈련이 되고 그다음에 또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낭독을 해야 되거든. 낭독. 그렇죠. 그죠. 말이 할 말이 없으면은 사실 뭐 그죠. 할 수가 없는 거죠. 소리 내서 얼마나 많이 낭독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선생님. 예를 들어서 조선 시대에 있는 발표 불안증이 있었을까요? 선비들이 조선 시대에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이 선비들이 혹시 발표 불안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도 있지는 않았어요. 제가 궁금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역사적으로 조선 시대에 발표 뭐 공포증, 발표 불안증, 대중 공포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아 진짜요? 그게 왜 없을까 저도 궁금했거든요. 네. 똑같은 인간인데 왜 현대인들은 이 발표 불안이나 공포가 있는데 왜 조선 시대에는 없었지? 그게 이제 뭐냐면 과거 시험 문화에 있어서 과거 시험을 준비할 때 3살, 4살 때부터 천자문을 소리내어 읽고 천자문을 또 글로 쓰고 이게 소리내어 낭독을 하고 글 쓰는 문화가 형성이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실제 글을 쓰고 낭독을 하면 말을 못할 수가 없어. 제가 훈련시켜 보니까 말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비결은 매일 일정한 분량의 글을 낭독하는 거예요. 그리고 글쓰기를 하는 거지. 글쓰기를 하면은 말에 논리성이 생기고 말을 잘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지고 낭독을 하다 보면은 그 언어가 입에 숙달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말을 잘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혼자서 물론 낭독하는 것도 효과적이지만 사람들 앞에서 낭독하는 훈련을 많이 해봐야 돼요. 그죠. 훈련. 네. 사람들 앞에서 그것도 일어서서 낭독하는 연습을 해보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사람들 앞에서 사람을 의식하는 마음도 없어지고 사람들 앞에서 낭독을 하기 때문에 그 언어적인 패턴들이 입에 숙달이 되는 거예요. 몸이 기억을 하는 거지. 그걸 매주 좀 반복을 해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개인 치료는 CP를 받으면서 이제 치료 뭐 상담 코칭 스피치에 필요한 모든 걸 제가 다 가르쳐 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걸 숙달시킨 상태에 그 다음에는 집단 스피치 훈련 프로그램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이제 보이스 트레이닝, 낭독, 3분 스피치 발표, 프레젠테이션 그런 거는 조금 더 훈련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이제 긴장 떨림이나 불안 모드는 10회 개인 치료 상담 받는 과정에서 다 없어지거든요. 그거는 다 없어지는데 그건 해결이 되는데 제가 뭐 이야기 드린 건 뭐냐면 언어적인 패턴을 또 우리가 숙달을 시키는 것은 또 다른 훈련이거든요. 또 다른 그건 이제 그는 치료라는 차원보다는 스피치 훈련, 강사 훈련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뭐 필요하다면 프레젠테이션 준비를 해가지고 와서 여기서 발표하는 연습을 하셔도 괜찮고, 아니면은 여기 주제를 주거든요. 그 자유롭게 뭐 말할 수 있는 주제를 주면 그 주제에 맞게 말하는 훈련 뭐든지 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여기는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치료적인 파트하고 스피치 훈련 파트 이 두 가지 같이
종합이 돼 있고 그 중간에 또 뭐가 필요하냐면은 자존감이라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자존감. 네. 자존감이 스피치랑 무슨 관계가 있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자존감이 굉장히 중요해요, 선생님. 네. 왜냐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나에 대한 마음가짐이 다른 사람들 앞에 당당함을 줄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 눈치를 보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를테면 미운 오리 새끼는 오리들 앞에서 말하는 게 힘들잖아요. 네. 근데 백조나 오리들 앞에 어떨까요? 백조. 자기는 백조라고 생각하면 백조나 오리들 눈치를 안 보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네. 이게 나 자신을 부족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말을 하면은 다른 사람 눈치를 보고 긴장 떨림에 못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정말 가치 있는 존재, 소중한 사람, 나는 남들에 비해서 떨어질 게 없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는 자신에 대한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말을 하면은 편안하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선생님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 자신을. 저는 그냥 딱 적당한 자존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당함. 적당히, 네. 어쨌든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믿음이 있네. 그럼 네. 자존감은 좀 높은 편이다, 그죠? 뭐 부족하다고 생각은 안 하고 있어갖고. 그 말을 할 때 앉아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혹시 뭐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말을 못하면 저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할 텐데 혹시 나를 비난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 앉아 있는 사람 의식하지 않는데 긴장되고 떨린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렇죠. 뭐 네, 사람들 좀 그것도 한 대여섯 명 있는 데는 괜찮아요. 뭐그 정도 수준 괜찮은데 몇십 명 단위가 되면 갑자기 막 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떨리는 거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숫자에 의해서 지금 반응을 하는 거네요. 네. 그러면 자존감의 문제는 아니네. 한 10명 이상 되면 그때부터는 조금 긴장을 하는 29살 그 교회에서는 인원이 몇 명이었다고 그랬죠? 때는 한 10대 명 됐던 것 같습니다. 열몇 명. 네. 그러면 선생님은 이제 대중공포라고 봐야 되겠네요. 대중공포 이건 좀 다른가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이유들이 보면 이제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네. 그 어떤 평가 판단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긴장되고 떨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네. 이런 경우는 이제 자존감이 떨어져서 그런 거지.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를 부족한 사람으로 보고 다른 사람의 평가 판단에 너무 의식을 하는 거죠. 뭐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죠. 그 거절에 대한 두려움, 이런 애정 결핍이라고 봐야 되고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 어떤 실패 경험, 그러니까 29살 때 실패 경험으로 인해서 그 실패 경험에서 노는 뭐 불안, 긴장 떨림 모두가 자동화된 반응으로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자존감 문제라기보다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서 왔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냐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냐 이제 이 두 가지 차원에서 볼 수 있는데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어떤 충격적인 실패 경험에서 오는 거고 거절에 대한 두려움은 사랑의 부족, 사랑받지 못했던 어린 시절의 어떤 성장 과정에 의해서 나는 사랑받고 싶은데 남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면 안 되는데 남들이 나를 인정해 줬으면 좋겠는데 혹시 인정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런 지나치게 남의 눈을 의식하는 마음에서 이제 발표 불안이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선생님은 그 이제 애정 결핍보다는 경험 쪽이다 뭐 이렇게 보면 되죠. 사랑은 과하게 좀 바꿔 자는 것 같습니다. 그럼 자존감은 많이 높네. 자존감 높은 편이고요. 근데 이게 계속 코 떨리고 막 그런 게 계속 생각이 나서 발표 전부터 그 생각이 계속 나요. 이번에 가면 또막 얼굴 떨리겠지. 그 생각 계속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29살 경험도 문제인데 그 경험 이후로 계속 비디오를 재생한 것처럼 그 부정적인 상황을 재생을 하면서 네. 또 미래에 대해서 내가 떨리면 안 되는데 긴장되면 안 되는데 그 어떤 부정적인 미래의 어떤 이미지를 계속 머릿속에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반복 재생을 하면서 이게 머릿속에 각인되었다는 거죠. 네. 각인이 막 새겨졌다는 거죠. 네. LP 레코드판에 홈이 새겨진 것처럼. 그래서 이제 홈을 따라서 똑같은 노래를 연주하는 것처럼 우리 두뇌도 일단 새겨진 대로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많이 반복적으로 상상한 대로 반응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경험적인 문제도 있지만 습관적인 문제도 있다는 걸 봐야 돼요. 습관. 두뇌의 습관.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많이 상상한 그 상상도 습관이라고요. 네. 계속 부정적인 걸 많이 상상했다는 거지. 그 발표와 관련해서. 그렇죠. 계속 발표와 기회가 생기면 계속 그 생각을 해요. 나 또 떨 텐데. 그래서 이제 선생님은 치료도 해야 되지만 뭘 해야 되느냐 하면
뭘 해야 되느냐면 또 해야 될 게 있어요. 뭔가요? 이른바 체면 암시, NLP 앵커링이나 NLP의 새 행동 창조 이미지 트레이닝 이런 걸 막 해야 돼요. 두뇌 훈련을 해야 된다고요. 두뇌 훈련.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못하는 걸 많이 상상하셨잖아요. 네. 앞으로 이제 과거 이걸 치료한 이후에 이제 잘하는 걸 계속 두뇌에 입력을 시켜야 돼. 제가 10회 과정에 계속 제가 그걸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동안 이제 잘했던 어떤 자신감의 경험, 성취감의 경험 이런 걸 끌어내면서 미래에 내가 발표를 잘하고 있는 그 모습을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고, 예? 머릿속에 상상하고, 그리고 이제 그 자기 확인을 시켜야지. 난 체면 상태에서 체면도 좀 계속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자기 확언이라는 건 뭐냐면 나는 사람들 앞에 서면 나도 모르게 편안한 기분을 느끼면서 입에서는 말이 술술 잘 나오고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자기 확언이란 말이에요. 나는 말하는 것을 즐기고 있다. 나는 말하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사람들 앞에 서면은 말이 술술 잘 나온다. 이제 이와 같은 1인칭 현재인 긍정문에 자기 확언문을 체면 상태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좀 들어야 돼. 귀로 들어야 돼. 귀로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되뇌어야 돼. 그렇게 해서 이제 두뇌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설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간단하게 이제 이해를 하면 돼. 컴퓨터를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컴퓨터에 바이러스를 일단은 지워야 되겠죠. 그렇죠? 컴퓨터 전문가니까. 바이러스는 어떻게 지웁니까? 백신이나 알약이나 이런 걸 가지고 옛날에 지웠잖아요. 지금은 뭐 가지고 지우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도 그런 기능이 있죠. 지금 그냥 사람이 찾아서 지우는 게 최고 좋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 바이러스를 지우는 게 뭐냐면은 그 29살 때 이런 걸 이제 치료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 외에 또 다른 게 있다면 다른 것도 치료를 해야 되지. 그리고 이제 말을 잘하는 프로그램을 까는 것은 컴퓨터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까는 것처럼 엑셀이나 한글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깔잖아요. 그런 것들 이제 우리 선생님 머릿속에 말을 잘하는 프로그램을 깔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우고 깐다 이 말이에요. 지우고 까는 그 기능이 뭐냐면 바로 체면 NLP라는 거지. 그래서 NLP 체면을 둘 다 하려고 해야 되죠. 그때 선생님은. 그렇게 하면은 일단은 두뇌가 편안한 쪽으로 가기 때문에 빨리 좋아지고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상상의 힘을 통해서 이렇게 체면을 이렇게 하려고 한다면 그리고 현실 속에서 선생님이 말을 잘할 수 있는 또 신체의 힘을 훈련해요. 신체의 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모든 건 두 번씩 창조된다고 보시면 돼. 두 번씩. 하나는 인간의 머릿속에서 두뇌 속에서 창조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체면 NLP를 활용해야 되고 두 번째는 현실 속에서 창조를 해야 돼. 현실 속에서 실제 말을 잘하는 그 힘을 키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선생님. 실제적으로 말을 잘하는 힘은 어떻게 키워지느냐?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복식 호흡법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안정된 목소리를 연출하는 것, 그리고 보이스 트레이닝, 그다음에 낭독을 하는 것, 그리고 실제 앞에 와서 발표를 해보는 것, 프레젠테이션을 해보는 그런 것들이 같이 병행이 되게 된단 말이에요. 병행. 그러니까 스피치 학원 교육이 꼭 나쁜 건 아니고요. 자, 그것을 치료와 병행을 하면 효과적인 거지. 근데 치료를 하지 않고 스피치 훈련만 하기 때문에 스피치 학원에서 효과가 떨어지는 거지. 만약 NLP 체면 치료와 스피치 교육을 같이 통합을 한다면은 그건 완벽하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그걸 다 해드려요. 스피치 학원에서 하는 그 모든 걸 같이 다 도와드리기 때문에 일단 치료적인 부분, 마음의 치료적인 부분하고 프로그래밍을 설정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실제 말을 잘하게 만드는 어떤 호흡법, 복식 호흡법, 낭독법, 발표 이런 것도 같이 훈련을 같이 병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하면 몇십 회 과정에서 거의 다 되지만 어쨌든 그 다음에 몸이 기여할 수 있도록 또 더 많이 반복하면 좋으니까 그런 거는 집단 훈련에서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이제 대충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고 궁금한 건 이제 지금부터 물어보세요. 이게 언제부터 가능한지? 지금부터 바로 하면 되죠. 오늘부터 가능한가요? 오늘도 가능하죠. 그럼 비용이나 10회 과정과 10회 과정 플러스 집단 훈련 평생원에서 제가 200만 원을 받아요. 그 돈은 좀 투자를 하셔야 돼. 근데 아마 돈이 아깝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님 문제가 다 해결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냥 좋아질 것이다가 아니라 이건 완전히 좋아진다는 전제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돈은 200만 원 투자를 하시고 대신 보장을 합니다. 완전 보장.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지금 오늘 오신 김에 그래서 치료도 좀 받고 가세요. 그러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등록을 일단 하셔야 돼. 네. 등록을 입금할 수 있어요? 입금을 할 수 있죠.
여기 아까 명함에도 있고 여기 뭐 지금 뭐 입금을 해줘요. 그럼 바로 제가 다른 거네. 아까도 뭐 있는데 명함 2개 다 갖고 있어 좋아요. 거기 200을 넣어드리면 되는 네, 200을 넣어주시면 바로 등록이 되고요. 그러면 지금 바로 제가 체면 테스트부터 해서 이제 그리고 29살 또 제가 치료를 일단 도와드릴게요. 어려운 게 아니니까.